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레이스 머니님, 금이담님, 자, 네, 누적효과님, 네, 붉은의 하얀기님, 네, 샤키등님, 어서오세요. 자, 다시 시작하게 된 공개방송 기초 강의는 네, 오늘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 주제에 준하여 회원님들과 함께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나리나토님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먼저 기초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무경 차트 홈페이지 그리고 또 무경 위너스 클럽 카페 활용법, 다양한 매매 팁들, 그리고 핵심 신호, 그리고 모든 신호들의 조합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 무경 위너스 클럽이 어떤 곳인지, 또 카페가 어떤 곳이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모든 그런 들어있는 자료들이랑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형 가입 안내와 거기에 대한 혜택까지,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면 또 답변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이 기초 강의는 1주차 강의 주제, 2주차, 3주차, 4주차의 강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기초 강의는 첫 번째, 무경 차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수와 매도의 14가지 신호들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핵심 신호에 대한 설명들을 기반으로 신호의 조합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무경 위너스 클럽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회원 안내 및 혜택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과 또 무경 차트에 진짜 관련된 기본적인 공부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이제 저희 지금 공개 방송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잠자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이제 기존 정현님들께서는 네 감사합니다. 장소잠자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회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들이 조금 기초 강의에서는 조금 목이 마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부분들만 가지고 가시고, 또 지금 현재 정형 가입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이래님 방송, 그리고 또 초연님께서 지금 현재 정현님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 방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래님 방송이든 초연님 방송이든 가셔서 또 좀 더 심층 학습을 하시면서 또 수익까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축하도 해주시고 다시 기초 강의가 열려서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저도 좋네요. 자, 아무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무경 차트 기초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들은 질문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잠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무경 차트가 필요한 이유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뭐 이런 차트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경 위너스 클럽 카페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경 차트 우리 방송국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차트들이 쭉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사실상 증권사 차트와 우리 무경 차트와의 차이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회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느끼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무경 차트가 왜 필요한지, 왜 무경 차트여야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차트에 대한 부분들이랑 무경 차트의 차이점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접하는 우리 무경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거 뭐야? 차트 그림이 왜 좀 다르지? 증권사 차트는 음봉과 양봉에 대한 흐름들만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차트를 보시면 양봉도 있고 음봉도 보이지만 하나하나들의 이런 봉 하나하나들의 흐름들이 눈에 띄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배경 색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러한 하나하나들의 뒷받침하는 신호들, 그리고 배경에서의 밝은 기운을 띠는지 아니면 어두운 기운을 띠는지, 이러한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가 저는 궁금하지는 않고요. 저 또한 무경 차트를 처음 봤을 때는 차트가 왜 이래? 내가 보던 차트가 아닌데 뭔가 생소함을 저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생소함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저에게는 신선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증권사 차트하고는 너무나도 다른데 그 다른 차트가 과연 나에게는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시작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면서 흥미롭더라고요. 그리스마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처음에는 신선한데? 이 차트 이거 내가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베리님 어서 오세요. 다채로워서요. 그쵸?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처럼 호기심이 생긴다거나 신선함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차트야? 내가 과연 이걸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약간의 또 두려움도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지금 무경 차트 방송국까지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은 물론 뭐 지인 추천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인터넷 검색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시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의 목적지가 무경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독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를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성공을 하기 위함의 절반은 획득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해외 선물이 됐든 앞으로 저희가 무경 차트의 기반으로 다양한 주식, 해외 주식, 가상화폐, ETF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에는 이제 기초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해외 선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방송 송출을 해드릴 예정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성공의 절반은 획득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자리 잡으셔가지고 저를 좀 괴롭히세요. 이래님을 좀 괴롭히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오늘이 시작입니다. 네, 독조님 반갑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잘하기 위함에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이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잘하기 위함의 공부를 이곳 기초 강의 방송에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대한 강의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전문가 채팅창에 올려놨죠. 1주차 강의 주제에 대한 순서대로 올려놨잖아요.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1주차 강의 내용, 2주차 강의 내용, 3주차 강의 내용, 4주차 강의 내용대로 그냥 쭉 갈 예정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꼭 참여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 차트는 요즘 회원님들 아는 길도 꼭 내비를 꼭 찍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는 길도 내비에 의존을 해서 움직이고 뭔가 내비를 찍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증권사 차트는 내비가 없는 운전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경 차트는 요즘 거의 티맵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티맵은 실시간으로 차가 막히고 어디가 정체 구간이고 어디가 사고가 났고 그렇지 않은 길들로 빨리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실시간 GPS의 영향을 굉장히 바로바로 수렴을 해가지고 티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가는 아주 편리한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가 없는 증권사 차트는 망망대해예요.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무경 차트는 실시간 탑재되어 있는 GPS에 해당하는 티맵처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의 조화로움을 보여주면서 진입점도 보여주고 청산 지점까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 드실 수 있고 생소하다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한글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지금 현님들께서 무경 차트를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꾸준하게 듣고 보고 반복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매 잘하시는 우리 정현님들, 고수님들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고수님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지 않았고 배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처음에 무경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신선하고 내가 이 차트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는 흥미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아니라 분명히 매매 잘하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소문은 되게 많이 듣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나는 차트도 안 보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 기초 강의에서 풀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조마애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무경 차트는 뭐다? 증권사 차트는 내비 없는 운전을 하는 거라면 무경 차트는 실시간이 탑재되어 있는 T맵이 바로바로 막힌 길과 그렇지 않은 길들을 알려주는 아주 스마트한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경 차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스마트하다고 하는 무경 차트에 매수의 그림과 매도의 그림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매매도 잘할 수 있고 청산도 잘할 수 있고 수익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서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경제적인 자유로움, 나중에 노후에 대한 편안함,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가 실력을 쌓아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쌓는 게 회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베리님? 그런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한다라거나 그러지 마시고 당연히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돈 버는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 우리 카페 그런 글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머니님이 올려주셨나? 저는 땀을 흘려서 돈 버는 게 좋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던 분이 주식을 했대요. 주식을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땀이 줄줄줄 나더래요. 그래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뭐 이런 재밌는 짤이 있어가지고 같이 막 웃고 그랬었는데요. 주식, 선물 배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알면 쉬워져요. 쉽게 가자고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무경 차트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부터 4주차까지 빠짐없이 함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것들을 꼭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무경 차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무경방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네이버 대표 카페인 무경 위너스 클럽이랑 방송국을 지금 들어오셨던 것처럼 무경 차트 방송국이 있는데, 카페에는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뭐 매매 팁들도 공유하고 또 수익 나셔서 기분 좋아서 또 시원하게 막 기분 좋게 또 자랑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손실이 나서 오늘은 이것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 회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세요 하면서 또 본인이 반성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또 팁들도 주시는 그런 공간, 또 여러 무경방에서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 가입도 꼭 하시고, 그리고 카페에서 보실 때는 팁 하나 드리면 전체 글 보기를 보세요. 전체 글 보기를 보시면 최근에 올라오는 카테고리랑 상관없이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글들을 다 챙겨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또 뭐 나중에 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선한 영양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무경 차트 소개, 매매 신호, 트레이딩, 녹화 방송까지, 커뮤니티, 수익 인증, 이용 후기, 매매 팁 가이드, 그리고 정연 신청, 고객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선한 영양영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는 뭔가 조금 등한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중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금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네, 반갑습니다. 중생님. 닉네임이라는 걸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저는 금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중생님은 중생님, 베리님은 베리님, 선한 영양영님은 선한 영양영님, 독존님, 봄날의 햇살님, 장수잠자리님, 샤케등님, 또 조마에님, 또 뭐 장수잠자리님, 불금에어 향기님, 그레이스머니님, 다들 본인의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무경 차트를 왔으니까 매수와 매도의 신호들의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4가지인데 14가지라는 매매 신호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닌 게, 14개의 절반으로 자르면 7개잖아요. 7개는 매수 신호가 되고요. 나머지 7개는 매도 신호가 돼요. 그래서 무경 차트 14가지 핵심 신호는 7가지는 매수 신호가 되고요. 나머지 7개는 매도 신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무경 차트에서 만 볼 수 있는 매매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죠. 티맵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수의 그림을 만들 때는 7가지 매수 신호들만 쫙 나와버려요. 근데 매도가 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수 신호가 사라지고요. 7가지 매도 신호들만 쫙 나옵니다. 그러면 매수 신호도 나오고 매도 신호도 나오고, 이거 매수야? 매도야? 모르겠는데? 아니 매수 신호만 많이 나오고 매도 신호만 많이 나온다더니 왜 매도도 나오고 매수도 나오지? 그럴 때는 뭘까요? 대부분 매수장과 매도장이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보통은 매수와 매도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수장이 있으면 매도장이 있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수잠자리님. 혼조장이라고 해서 박스권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박스권을 간과합니다. 근데 무경 차트는 매수와 매도의 그림이 아니고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장일 때도 차트 그림에서 나 지금 박스권이니까 매매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거야, 아니면 박스권 매매 방법을 구사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될 거야 라고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는데, 매수 신호의 첫 번째는 금밭, 노란 수평선, 천양, 옥수, 수라고도 해요. 그리고 풍경, 매수 빠름선, 그 다음 방향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또 생소해, 그죠?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생소한 건 당연한 거고, 처음부터 우리가 ABCD 알파벳을,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을 다 알 수 없었듯이 처음 접하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소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호기심을 가져라. 어렵지 않거든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의 그림들이 그냥 상반될 뿐이에요. 상반되고 어렵지 않고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카페나 여기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저랑 함께 설명을 들으셨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금밭인데, 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과밭에 가면 사과가 있고, 배밭에 가면 배가 있고, 포도밭에 가면 포도가 있고, 땅콩밭에 가면 땅콩이 있잖아요. 그쵸? 금밭은 배경, 색깔인데, 금 색깔의 배경은 매수가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밭은 매수가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네, 선한영영영님, 매수 매도 신호가 각각 반대되는 건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매수의 신호들이 쭉 나오다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약화되거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매수 신호들의 그림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매도 신호들의 신호들이 쫙 출현을 해버립니다. 반대로도 매도의 그림을 만들다가 매도세가 조금 둔화된다거나 이럴 때는 매수 신호들이 갑자기 또 쫙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금밭에 신호들이 나왔다가 은밭이 나온다라는 것은 배경 색깔에서부터 매수세가 매도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는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잘하시는데요, 선한영영영님. 그쵸? 그래서 노란 수평선을 보여주다가 하얀 수평선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하얀 수평선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매수는 반대로는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매도 신호들의 그림들을 보여준다면 매수는
청산을 하고 나오실 수도 있는, 하얀 수평선에서 매도를 했는데 노란 수평선을 만들면 반대의 수평선이잖아요. 하얀 수평선의 반대는 노란 수평선, 노란 수평선의 반대는 하얀 수평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평선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우리가 청산을 하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다. 나올 수가. 이름이랑 모양으로 짐작해 봤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선한 영양님께서 지금 앞서가셨어요. 진짜 이걸 너무 훌륭하게 너무 이걸 잘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청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신호들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매매 팁이에요. 그래서 금밭은 매수가 잘 자랄 수 있는 배경이고, 은밭은 매도가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매수는 전체적인 흐름들의 그림들의 색상을 보시면 밝아요. 매수는 밝아요. 매수 신호들은 따뜻하다 또는 밝다라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매도는 차갑다 또는 어둡다 라고 보여주는 신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경 차트는 약간 동양학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스며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음양의 조화로움. 현님들, 사람도 음양의 조화로움이 있잖아요.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그죠? 음양의 조화로움을 모든 우주 만물에는 음양의 조화로움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것처럼 무경 차트도 음양의 조화로움이 스며 들어가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날씨가 더워요. 해가 쨍쨍 나요. 그러면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따뜻한 기운과 굉장히 하늘도 예쁘고 날씨도 밝죠. 해가 쨍쨍 뜨면 밝죠. 기온도 올라가고. 매수 신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수는 뭔데요? 올라가는 게 매수잖아요.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면 매수잖아요. 근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짙은 구름, 먹구름이라고 하죠. 먹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가 오려고 그러는구나.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지겠네. 망했다. 독자님,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매도 신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수 신호들이 쭉 밝게 나오다가 차가운 기운, 어두운 기운들이 엄습을 하면 매수세가 꺾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바로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 그림에서. 그래서 매수 신호는 금밭, 그 다음 두 번째 노란 수평선이 있어요. 노란 수평선은 아주 중요한데 매수 진입점이거든요. 자, 어디서 진입했어요? 어디서 진입했어요? 그냥
차트 열었는데 올라가길래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이게 아니라 노란 수평선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합니다. 주가가 내려갈 만큼 내려간 후에 급반등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반등뿐만 아니라 상승세를 제대로 만들 때 노란 수평선을 만들어줘요. 금밭에서 노란 수평선까지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진입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양이 나오잖아요. 주황색의 신호인데 상승의 시작과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밭에서 노란 수평선이랑 천양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림이다 라고 보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노란 수평선이 요 금밭과 천양과 함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초입의 매수 진입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란 수평선이 만든다라는 것은 매수 진입점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옥수. 옥수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위로 향하는 화살표 옥수입니다. 그렇죠, 독조님. 옥색의 매수 신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옥수라고 얘기를 하고 다르게는 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승 초기 단계부터 상승을 쭉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인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옥수가 T맵에 이 길은 막히니까 경로를 다시 탐색할게요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상승장 그림을 만들 때 옥수가 또 나오고 그 옥수가 또 위에서 나오고 또 그 옥수가 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옥수가 수가 수를 뚫어주면서 나온다라는 신호들이 T맵에 실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설명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이 옥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팁 하나 드리면 저는 청산 잘 안 해요. 옥수가 나오면 청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매수 신호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음은 풍경인데요. 풍경이라고 하는 신호가 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희 무경방에서 유일무이하게 볼 수 있는 신호이고, 풍경은 매수 신호 그리고 반등에도 나오는데, 어쨌건 풍경은 이게 완성된 그림이지만 자세한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풍경은 시작줄이 나오고 나서 풍경을 만들면서 마감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역시나 예쁘게 수익을 내기 위한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죠, 홀딩 전략 좋습니다. 옥수 발생 시 홀딩 전략, 풍경도 풍경 시작 시 마감줄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신호다. 상승 에너지의 세기와 파동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작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잖아요. 마감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청산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풍경시 마감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 신호. 그렇죠. 그래서 풍경도 굉장히 중요한 T맵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매수빠름선입니다. 매수빠름선은 노란색으로 점선으로 보여지는데 노란 수평선보다 빨리 나타나고 빠른 진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노란 수평선이 뭐라고 했어요? 무경청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란 수평선이 뭐라고요? 님들? 노란 수평선은 매수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노란 수평선은 매수를 할 수 있다. 매수 진입점이다. 그쵸? 근데 그 노란 수평선을 만들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신호가 바로 매수 빠름선입니다. 네, 무경청년님. 야, 우리 언님들께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를 해주시니 정말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청년님. 자, 그래서 노란 수평선을 만들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신호가 바로 매수 빠름선입니다. 매수 빠름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노란 수평선을 만들기 전 먼저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빨리, 보다 빨리, 노란 수평선 만들려고 이러는구나, 하얀 수평선 만들려고 이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빠름선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매수구나, 예측을 해서 매도구나가 아닙니다. 예측 매매를 하는 곳이 아니라 매도의 그림을 만들었을 때 매도를 하고 매수의 그림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란 수평선을 보여주기 전 매수 빠름선이랑 노란 수평선을 만들면 진입을 해서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벌써 7개 다 했네? 방향타입니다. 방향타는 매수의 예쁜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인데, 이 방향타가 말 그대로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이 방향타가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사실 방향타는 자동차에도, 자전거에도, 선박, 항공, 비행기, 그죠? 배, 뭐 이런데 다 방향타가 있어요. 그래야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직진도 할 수가 있거든요. 방향타는 이 투자 상품에서는 어쨌거나 상승으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예쁜 그 움직임에 맞게끔 우리가 진입을 해서 상승으로 가거나 하락으로 갔을 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타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상승장 그림을 만들 확률이 높고요. 방향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하락장 그림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3번 신호조합 예시에서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고 잘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 보시다 보면 와닿으실 거예요. 진짜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기초 강의에서는 일단
제가 회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는 곳이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혼자서 뭔가를 찾아서 헤매지 마세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제대로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가실 수 있는 지름길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저만 믿고 오세요. 기초 강의에서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방향타는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향타 위에서 움직이면 상승장, 방향타 아래에서 움직이면 하락장 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또 하나 팁 드리면, 방향타 하나만 보더라도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딱 생기잖아요. 수익률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자, 아무튼 매수 신호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뭐 사실 여기에서 질문하실 게 없을 수도 있겠죠. 질문하실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예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우삼자리님, 늘 그런 얘기를 저는 하죠. 질문이 없다는 건 첫 번째는 강의 내용이 완벽했거나 아니면 모르니까 질문이 없는 거거든요. 좋은 걸로 생각할게요. 덕조님, 어떤 것이 먼저 출연하나요? 순서는 하락 후에 초대 반전 시 출연 순서는요. 그때그때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화면 구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네,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매수세 그림을 만들 때는 보통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금밭이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고요. 매수 빠름선이 옥수가 제일 먼저 나오고 빠름선을 만들고, 그리고 노란 수평선이랑 천양을 많이 보여줘요. 옥수 제일 빨리 나오는 건 옥수예요. 하락장 그림일 때는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옥수고요. 그 다음 노란 수평선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를 보시는 거고요.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의 그림을 만들어서 하락장의 그림을 만들 때는 액션장, 그리고 빠름선, 그리고 하얀 수평선, 천음,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노란 수평선을 만드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액션점을 만들면 하얀 수평선을 만드느냐도 확인하시는 거고요. 아셨죠? 네. 방향타를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타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방향타를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타는 경우는 그냥 휩소를 만들거나 그 자리를 그냥 찍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방향타를 다시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매수점을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런 부분들 이따가 실시간 차트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10분만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11시에 다시 회원님들 모시고 나머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뵐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매도 신호인데요. 아까 은밭은 매도의 배경 색깔이며 매도가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밭 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은밭 출현을 했을 때 하얀 수평선까지 만든다. 그러면 그 하얀 수평선을 만든다라는 것은 매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 아까 노란 수평선은 매수 진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얀 수평선은 뭐다? 매도 진입점이다. 이렇게요. 하얀 수평선은 매도 진입점이 되고 노란 수평선은 매수 진입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다음은 천음입니다. 천음은 천양이랑 반대로 감청색 또는 파란색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신호로서 하락의 시작과 하락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 그림일 때는 주황색인 천양이 나오고 천음이 나온다라는 것은 강한 매도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천음이 나오면 우리는 매도의 수익을 또 예쁘게 내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 천음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동실동실하게 예쁘게 생긴 고래 천음이 있고요.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게 보이는 상어천음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네, 독조님. 그래서 일단 천음에는 날카로운 천음, 상어, 완만한 매도 천음, 고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액션점이랑 하락점이라고 하는 신호인데 액션점은 노란색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입니다. 액션점은 노란색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이고 하락점 신호는 감청색 또는 남색으로 표현이 되는 신호인데 아래로 향하는 신호 화살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신호다라는 거죠. 하락의 흐름을 예측하고 경계를 알리는 신호다. 천음, 곡선천음, 날카로움 두 가지 의미는 후에 설명 부탁. 아, 네, 독조님. 네, 이따가 여기 들어가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이때 더 중요한 매매 팁 알려드릴게요. 네. 네, 창년님 안전운전 하시고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액션점을 보여주고 하락점 신호를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매도다 라는 것보다 무경 차트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매도를 해볼 수 있는 진입점 신호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신호였죠?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할 수 있는 신호. 그렇죠. 하얀 수평선입니다. 하얀 수평선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매도 진입을 해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액션점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매도점이 나오려고 그러는구나. 아까
액션점 나오면 그 다음 빠름선 보여주고 빠름선 나오면 하얀 수평선 만들어요 라는 설명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얀 수평선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좋은 매도 진입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액션점을 만들고 나서 하얀 수평선을 보여준다면 매도를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액션점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매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액션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하얀 수평선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매도 진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조님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액션점을 보여주고 하락점 신호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매도하신 분들 예쁘게 수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반등 풍경이에요. 반등 풍경은 아까 매수 신호일 때 상승 풍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반등 풍경은 하락 중에 하락을 하던 주가가 말 그대로 반등을 할 때 반등 풍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반등 풍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락 중에 나 이제 잠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 풍경을 만들면 매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매도 안 하면 어디서 하나는 마음으로? 반등 풍경이요? 독자님? 네. 아까 순서대로 매도 신호 출현 시에는 맞아요. 네. 그러면 하얀 수평선까지 보여준다라는 것은 좋은 매도의 진입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반등 풍경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하던 중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반등 풍경 시작줄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완성된 그림이고요. 그러면 그 풍경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매도보다는 반등이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얘기가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반등 풍경은 매도점을 찾아 매매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일단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보이고 넘어갈게요. 반등 풍경은 매도점을 찾는다. 자, 다음은 매도 빠름선입니다. 아까 우리가
노란 수평선을 만들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신호가 매수 빠름선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매도 빠름선 자체는 하얀 수평선을 보여주기 전 미리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점선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늘색 선 점선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점 신호인 하얀 수평선을 만들기 전 미리 보여주는 신호가 돼요. 그래서 수평보다 빨리 나타나고 빠른 진입을 할 수 있게 도와줌, 이렇게 부연 설명이 적혀 있죠. 그래서 빠름선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하얀 수평선을 보여주기 전 미리 보여주는 신호다. 그래서 빠름선을 보여주면 하얀 수평선 만들면 나는 매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음양키인데요. 아까 매수 신호에서는 방향타가 나왔다면 매수는 음양키가 나오거든요. 음양키가 나오는데 이 음양키는 매수점을 찾아 매매할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지? 방향타와 음양키는 지지가 되면 매수의 그림을 만들고 저항이 되면 매도의 그림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음양키도 마찬가지로 아까 방향타처럼 우리 무경 차트는 음량의 조화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방향타도 음량의 조화, 음양키도 음양의 조화, 방향타가 매수의 그림을 만든다라는 것과 매도의 그림을 만든다는 것이 지지가 되면 매수점 찾고 저항이 되면 매도점을 찾듯이 음양키가 지지가 되면 매수 관점이 되고 음양키가 저항이 되면 매도 관점의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키가 주가 아래에 있으면 지지대, 음양키가 주가 위에 있으면 저항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지는 뭐다? 매수점 찾기, 저항은 매도점 찾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독주님, 매수에서 방향타, 매도에서는 음양키, 음량의 조화, 지지 저항 여부 조율해라. 아, 그렇죠. 네, 독주님, 너무너무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림을 보시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포인트 색상인데 금밭은 금색이에요. 무경 차트에서 배경 색깔이라고 했죠. 바탕색, 금색을 보여주는 금밭은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금밭이 지속될 경우에는 매수가 유리하고 매도는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금밭은 매수자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매수를 했는데 금밭이 아니라 음밭이 나와버리면 매도 신호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금밭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승으로 가기 위함의 그림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밭 출현을 금밭이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처럼요. 살짝 이렇게 나오는 매도 신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안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생각 한번 해봐요. 불안한 매매를 하실래요? 편안한 매매를 하실래요? 그럼요. 당연히
편안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밭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상승에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매매를 도와주는 신호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팁 드릴게요. 은밭에서 금밭으로 변할 경우에 매수 포지션은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은밭에서 금밭으로 바뀔 때 매수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매수 신호이니까. 근데 금밭에서 은밭으로 변할 경우에는 매수 보유량을 청산하실 수 있고 매도 포지션으로 또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금밭이 은밭으로 바뀌면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 매수는 청산을 하고 다시 매도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14가지 매매 신호 설명을 드릴 때 어느 분이셨지? 독조님이셨나? 상반되는 그림으로 보면 되나? 선한 영향님이셨네요. 매수와 매도가 반대인 건가요? 노란 수평선이랑 하얀 수평선이 대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즉, 매수로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매수를 청산하지 않아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위에서 반대 시도들, 금밭의 반대는 다 매도 신호들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은밭일 수도 있고 액션점일 수도 있고 풍경 마감 줄일 수도 있고 하얀 수평선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신호들이 나오면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매매 팁을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림 4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님들. 자, 잘 보이세요? 좌측 4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의 바탕색이 금색깔일 경우에는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상승장이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죠. 상승 추세장일 경우에는 장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 금밭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근데 은밭이 나온다거나 천음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얘기는 틀려지죠. 맞나요? 자, 보세요. 상승 중에 있는 그림이 은밭과 천음과 하얀수평선을 은밭과 천음과 하얀수평선을 만들어 버리니까 매도가 이만큼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줘 버리죠. 그런데 금밭과 천양이 계속 유지를 하니까 계속 상승으로 가는 그림을 만들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맞나요? 그래서 금밭의 시작 지점과 금밭의 종료 지점을 보시면 그만큼 포지션을 바꿔야 할 만큼의 시세 변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장수잠자리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늘처럼 스타트 라인에서 섰을 때는 그냥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금밭 중에 음밭 및 천음 수시 출현 시 시세 변동 발생 가능성에 염두에 둬야 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금밭과 음밭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를 잘 하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보라색 방향타 있죠. 노란 수평선 있죠. 금밭 출현했죠. 찬양 나왔죠. 옥수 계속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7가지의 매수 신호들이 달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풍경도 있어요. 6개. 뭐가 빠졌죠? 매수 빠름선. 빠름선. 7개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방향타는 보라색, 노란 수평선이랑 함께하는 자리, 매수 진입점이죠. 금밭 매수 포지션 유지, 천양, 금밭과 천양 함께한다. 그냥 계속 유지, 홀딩 전략. 옥수, 수가수를 뚫어주면 청산할 이유가 없다. 계속 뚫어줬거든요. 여기서 액션점 나왔어요. 계속 뚫어줬거든요. 자, 거기다가 풍경, 빠름선. 매수를 할 수 있는, 못할래야 못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진입점이다 라는 것이 이러한 자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주는 매매 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금밭이 나왔기 때문에 음밭에 대한 포지션 청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진입점에서 음밭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서 그냥 박스권을 계속 만들다가 이렇게 추가 상승으로 타고 계속 갈 수가 있다고요. 그때 음밭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하나의 안정적인 심리적인 포지션을 유지해준다라는 게 금밭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배경 색깔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틀에서의 매매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작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 오신 우리 정연님들, 이제 곧 정연님들이 되실 분들이시니까 제가 정연님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정연님들께서는 그림을 크게 보실 수 있는 안목을 제가 좀 만들어 드리려고요. 물론 정연 가입을 하셔야 그 부분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여기는 기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이지만 그림을 조금씩 하나하나 지금은 잘 몰라도 계속 따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4주차까지는 따라오세요. 무조건. 아셨죠? 자, 그만큼 금밭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노란 수평선이에요. 포인트 색상 당연히 노란색이죠. 노란 수평선은 무경 차트의 가장 핵심적인 신호래요. 핵심적인 신호이고, 하락으로 가고 있던 주가가 내려갈 만큼 내려간 후에 급반등을 일으킬 때 나타납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호이고 급반등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데, 노란 수평선은 주로 금밭에서 나오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진입 시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다. 진입 시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다. 매수 진입점이라고요. 팁! 노란 수평선이 나오면 매수 진입을 해요. 노란 수평선이 끊어질 때는 매수 보유량 청산을 하고, 이전 노란 수평선보다 높은 노란 수평선이 나오면 매수 진입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노란 수평선은 매수 신호죠. 그죠? 노란 수평선은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노란 수평선을 만든다라는 것은 계단식 상승의 노란 수평선을 만들면 상승으로 가고자 하는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상승세를 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나온 노란 수평선, 높아진 노란 수평선, 높아진 노란 수평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노란 수평선보다 높아진 노란 수평선은 매수 진입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란 수평선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얀 수평선도 높아지거든요. 하얀 수평선은 매도 진입점이잖아요. 하얀 수평선이 높아지는 건 노란 수평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얀 수평선도 높아지는 거라서, 높아지는 하얀 수평선을 보면 매수장이다 이렇게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얀 수평선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하얀 수평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매수장이다 이렇게 캐치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4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노란 수평선이 나온 후에 하얀 수평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노란 수평선을 만들고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다시 노란 수평선을 만들고 여기까지, 하얀 수평선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장 그림을 만들었다 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노란 수평선을 만들면 하얀 수평선 만들기 전에, 노란 수평선 만들면 하얀 수평선 만들기 전에. 오,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독조님. 맞아요. 노란 수평선은 강력 매수 자리고, 추가 노란 수평선 발생 시는 무경방에서는 불타기는 해요. 근데 물타기는 하지 않습니다. 불타기 오케이. 물타기는 안 돼요. 우리 방에서는 물타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온 노란 수평선보다 높아진 노란 수평선이 나오면 더욱더 확실한 매도 진입점 자리로 볼 수 있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밭에서 노란 수평선, 근데 그 노란 수평선 플러스 높아진 노란 수평선을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되셨죠? 네. 자, 다음은 천양입니다. 포인트 색상은 주황색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 옥수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노란 수평선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신호들 속에서 천양은 뭔가 그림이 딱 뭐 화살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천양이에요 이게 아니라, 천양 그림은
마치 저는 항상 구름에 비유를 하는데요. 구름이 내 마음대로 뭉게구름 만들어줘, 하트구름 만들어줘 한다고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날씨와 기온과 뭐 이런 수증기와 이런 것들이 만나서 구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름 모양은 제각각이에요. 천양도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뭐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천양의 그림은 마치 구름처럼 자유자재로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추세선과 함께 움직이는 천양의 모양이 천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예쁘게 매수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신호로 보셔도 돼요. 주가 위에 나타나는 주황색 파동을 뜻하고 상승의 시작 또는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양이 나올 때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되 매도 진입은 자제를 하셔야 돼요. 천양의 높이랑 모양은 상승 에너지의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천양이 크게 나온다라는 것과 작게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천양이 어떻게? 그냥 계속 나온다라는 거,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팁이죠. 천양이 솟구칠 때는 매수 포지션이 가능한데 천양과 추세선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매수를 청산을 고려할 수 있다 예요. 그쵸? 그러면 추세선과의 천양과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추세선과의 밀착이 되어 있는 그림이죠. 얘도 밀착, 그죠? 근데 여기서 멀어지죠. 이렇게 공간이 열린다라는, 공간이 이격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천양과 추세선과의 거리가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멀어지면 매수 보유량을 청산을 하실 수 있는 매매 팁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멀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청산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저는 천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하얀 수평선을 만드는 그림 있잖아요. 그때 한번 나오면 어떨까라는 매매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양이랑 멀어지는 것은 천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천양이랑 추세선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천음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얀 수평선이 나오는지 아니면 반대 신호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수익 청산을 하셔도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오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천양이랑 천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천음이랑 천양이 진짜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림에 대한 신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HTS에서 움직이는 주가의 호가창만 보신다거나 아니면 수익이 났다가 뭐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커졌다가 수익이 줄어들었다가 또 수익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손익칸에 좀 더 눈이 집중이 돼서 반대 신호들이 나오는데도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면 무조건 그림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것을 1000% 부탁드립니다. 님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상승과 시작과 동시에 천양이 주가 위에서 나오고 왼쪽 첫 번째 차트와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천양과 주가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진 후에는 천음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요. 천음이 감청색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주가와 추세선이 천양이랑 멀어지면 천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바로 청산을 하시라는 것보다는 바로 청산을 하시라는 것보다는 천음이 나온다거나 반대의 매도 신호들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청산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금밭과 은밭에 상관없이 천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천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님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금밭 설명 드릴 때 금밭이 바로바로 나온다거나 바로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빠름선이 제일 먼저 옥수가 제일 먼저 나오고 매수 빠름선이 그다음 노란 수평선 만들고 천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요 네 가지가 일단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천양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옥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세요?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독조님, 샤키등님, 봄날의 햇살님. 네, 자 다음은 옥수인데요. 옥수는 위로 향하는 화살표라고 설명을 드렸죠. 색상은 말 그대로 옥색, 그 다음 녹색입니다. 옥수는 위로 향하는 화살표이고 수는 녹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옥수와 수는 상승의 초기 단계부터 상승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옥수와 수로 파동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으며 상승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신호인데 실시간 정체되는 구간들을 파악을 해서 보여주듯이 우리 무경 차트에서 옥수는 상승으로 갈 마음이 없으면 옥수 잘 안 나와요. 근데 상승으로 예쁘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의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수가수를 막 뚫어버려요. 수가수를 이렇게요. 막 뚫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팁같이 한번 볼게요. 옥수가 나오면 매수 포지션이 가능하고 옥수가 한 곳에 뭉쳐서 나올 때는 시세 반전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전에 나온 옥수보다 높은 위치에 수가 나오면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옥수가 나오면 당연히 매수 포지션이 가능해요. 근데 그 옥수가 나와서 노란 수평선까지 만들고 수가수를 막 뚫잖아요. 그러면 이전 나온 수보다 높은 위치의 수가 나오면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먼저 나온 옥수보다 다음 옥수, 다음 옥수, 다음 옥수. 근데 그때 여기서 노란 수평선을 딱 만들어 버리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노란 수평선은 매수 진입점 신호이니까. 그리고 옥수는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선이 있는데 이 선 이름이 추세선이거든요.
추세선 위에서 수가수를 뚫어주는 그림을 만들면, 아까 계단식 상승의 노란 수평선을 만들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힘을 쓸 수 있는 매수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옥수 설명 드릴 때 참고로 저는요 이 옥수 되게 좋아해요 라는 설명 드렸잖아요. 옥수가 나오면 저는 청산 잘 안 해요. 가지고 가서 예쁘게 수익 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 신호들로 우리가 굉장히 좋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수가수를 액션점 나오면 청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매매 팁 하나가 있었는데, 옥수가 한 곳에 뭉쳐서 나올 때는 시세 반전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옥수가 한 곳에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경우일 때는 시세 반전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힘을 쓰는 옥수랑 시세 반전에 주의를 해야 되는 옥수는 도대체 무슨 차이인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옥수는 어디에서 나와야 힘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까? 또 금밭에서 노란 수평선 만들고, 그렇죠. 셰키댕님 정답. 추세선 위에서 옥수가 수가수를 뚫어주면 굉장히 큰 힘을 써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흰색 있죠? 얘 한번 보세요. 얘가 어디에서 지금 뭉쳐서 옥수가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그쵸? 추세선 위가 아니고 추세선 아래에서 뭉쳐있는 옥수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죠. 이러한 그림들을 만들게 되면 시세 반전의 그림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때도 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네? 뭉쳐져 있는 옥수의 시세 반전을 주의를 하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흰수 나왔죠. 또 그쵸? 찬음이랑 매도빠름선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음과 매도빠름선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매도점의 그림인데, 앞쪽에서는 금밭에서 천양이 함께하고 옥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세선 아래에서 뭉쳐버리는 옥수가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은 찬음이랑 매도빠름선 그리고 하얀 수평선을 만들면서 시세가 어느 정도 조금 반전이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도 보이세요? 뭉쳐있는 옥수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액션점 나오고 찬음 나오고 이렇게 하락세로 반전이 돼버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매 팁. 찬음이 나오면 매수 포지션 나오세요. 하얀 수평선 만들면 매수 포지션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찬음 발생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회원님들이 되셔야 돼요. 무조건 상승이다, 무조건 하락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지고 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도 무조건 매수로 가지고 가고 무조건 매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는 수가수를 뚫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수익 냈어요 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근거 없이는 매매를 50틱 이상
30틱 이상, 60틱 이상, 100틱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지, 시장이 좋지 않으면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없거든요. 진입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청산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옥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또 드리고요. 저희가 1주차 강의 내용이 이제 이 핵심 신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간략하게도 설명을 드리지만 또 굉장히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서 회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걸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던 매매 신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매수 신호에 대한 부분들 옥수까지 설명을 깊이 있게 드렸고, 내일은 풍경은 시작을 해버리면 반등 풍경이랑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얘는 지금 제가 조금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다, 님들. 내일로 미루려고 하니까 오늘은 매수와 매도를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훑고, 그리고 자세하게는 옥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풍경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좀 드릴 예정에 있고, 반등 풍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반등 풍경은 여러 가지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풍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내일도 꼭 자리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자, 그래서 일단 핵심 설명에 대한 설명 해설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자주 있는 이벤트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회원님들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왜 6개월 결제 이벤트를 안 하냐, 나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연락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단 한 번도 정형가입비를 올린 적도 없고 진짜 큰맘 먹고 다시 한 번 더 6개월 결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9월 30일까지인데 선착순 100명 한정 이벤트이고요. 메가 혜택급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왜 그러냐? 6개월 결제를 하면 한 달을 더 드리고 이벤트 참여 시 경품 추천권까지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98만 원인데 5%의 할인율을 담아서 188만 원 플러스 30일을 더 드리는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이 이벤트를 진짜 많이 기다리시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들 하셨지만 이왕 공부를 하실 거면 오늘 하루만 공부하고 안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할인 혜택도 받으시면서 시간까지 연장 30일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 때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을 해 놓으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9, 10, 11, 12, 1, 2, 3월 내년 3월까지거든요. 내년 3월까지면 어느 정도 차트 그림이 잘 보이실 수 있어요. 6개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하고 또 하고 이러지 마시고 한 달 더 사실 한 달 더 드리는 거 저희에게는 진짜 손해가 엄청난데 회원님들께서 전화가 진짜 많이 왔대요. 사무실로. 그래서 저희가 진짜 서로 좋은 거니까 회원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 좋은 거니까 특별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정현님 한 분이 혹시 6개월 결제 이벤트는 안 하나요? 했을 때 제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배님 저희가 6개월 결제 이벤트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나온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하시고 안 하시고는 선택입니다만
몰라서 못하는 거랑 알고 안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내를 해드릴 의무가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또 참여하셔서 이렇게 경품 추천까지 받으셔가지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진행 기간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링크 가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초 강의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시간대 맞으실 때 가셔가지고 하시고, 또 정현님들께서는 초열님 방송이랑 이래님 방송 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인사드리고 내일은 아까 드리다가 말았던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고 신호 조합 예시까지 내일은 설명을 드릴 거니까 회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꼭 좀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뭐든 좋습니다. 어떤 것들 상관없으니까 무경 차트 관련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질문 없으세요? 나스닥은 방송이 없나 봐요. 네, 나스닥은 따로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덕조님. 만약에 정형 가입을 하셔서 오시게 되면 정형 가입은 여기 지금 우리 무경 차트 방송국 사이트에서 아래쪽으로 오시면 30일, 90일, 210일, 365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형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정형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시간대별로 방송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는 국내 선물 방송에서 초월님께서 오후 3시까지 방송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해외 선물은 항생지수 방송에서 이래님께서 1시까지 방송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골드 방송에서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크루돌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 시간대 방송하시는 분들께 가셔서 나스닥이든 유로든 다우든 엔달러든 구리든 다 골드든 오일이든 다 질문하시면 안내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난 나스닥이 좋은데 왜 방송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송은 송출되고 있는 그 차트를 보시되 필요한 부분들은 방송 시간 하시는 그분들께 가셔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차트는 한번 배우실 때 제대로 배워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그 종목의 색깔만 아시면 매수 신호든 매도 신호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나는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 나랑 맞는지, 이런 것들만 초기에 공부하시면서 나랑 잘 맞는 종목이 뭔지만 파악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요? 독조님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차트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실시간 차트 있잖아요. 실시간 차트 있잖아요.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아침 8시 반부터 새벽 4시
길게는 막 새벽 4시, 5시까지 그걸 저는 거의 3년 동안 했어요. 처음에.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샤키링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샤키등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허리는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이 안쪽으로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이 하드웨어는 괜찮았었는데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자세도 발라야 돼요. 공부를 하시기 위함에 자세 진짜 중요하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샤키딩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저는 너무 무식하게 했었고 매매만 계속 매매하면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무식하게 했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초 강의를 활용을 하시면서 정형가입을 하셔가지고 나랑 잘 맞는 방을 찾으세요. 초월님 방이 나랑 잘 맞을 수 있고, 이래님 방, 또 골드방, 오일방, 시간대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방송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방이에요. 누구 방이 좋고 누구 방이 안 좋고 누구 방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샤키등님,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기초 강의는 따라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그죠? 4주 동안 하는 거 따라오세요. 그러면 잘 보실 수 있는 실력 쌓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정형가입 하셔가지고 방송은 나랑 맞는 시간대를 고르세요. 다 들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맞는 시간대에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기초 강의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이래님께서 또 저녁에 방송 8시부터 10시까지 하시니까 저랑 또 스타일이 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배우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기초 강의 방송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